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파생상품 투자상담사 핵심 포인트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일단 이 강좌를 어떻게 진행할 건지 OT에서도 제가 좀 말씀을 드렸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선 제 소개 잠깐 드릴게요. 저는 시스컴의 금융강사 김일령입니다. 메리츠증권이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예, 거기서 한 10년간 근무를 했고요. 그 외에도 뭐 리젠트증권 등등에서 근무를 하다가 지금 이 금융자격증 강의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현직에 있을 때 땄던 그 자격증들을 저 어차피 이제 현직에서 공부를 해서 이제 자격증을 딴 사람이니까 제가 이 자격증을 취득했을 때 경험을 바탕으로 하고 그 다음에 제가 회사에서 이제 실무를 하면서 했었던 그런 것까지 이렇게 결합을 시켜서 여러분들을 좀 쉽게 자격증을 따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강좌입니다. 제 경력에서 여러분이 알 수 있다시피 저는 뭐 무슨 대학의 교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학문적으로 접근하는 거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차피 현직에 있다가 강사가 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현재 그 실제로 현장에서 일어나는 그런 것들 위주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시험에 접목시켜서 이런 것들은 너무 깊숙이 이론까지 알 필요는 없고 요거는 이렇게만 이해하시면은 시험지를 풀 수 있다. 실전에서도 우리가 이런 것까지는 알 필요는 없다. 요런 식으로 하는 게 이 강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진짜 이 강좌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학문적 이해를 하시려면 이 강좌는 맞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아니 이 자식이 돈 내고 강좌 들으러 왔는데 너 이 자식아 이게 무슨 소리야 그러시겠지만 저는 여러분들을 합격시키는 게 목적이지 여러분들을 학자로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 강좌의 목적은요 넓게 가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을 정해진 범위 안에서 그 정해진 문제는 최대한 맞출 수 있게 즉 선택하고 그 선택한 것에 대해서 집중하는 방식으로 여러분들을 합격시키는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설명도 지나치게 이론적인 건 안 할 거예요. 제가 이 자격증을 땄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지금 금융자격증들을 딸 때 했던 방법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되게 답답했던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저 때는 인강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혼자 책을 놓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사실 혼자 이걸 독학할 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어떤 게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를 몰라. 네, 여러분도 그렇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이 강의를 선택하신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거를 외워야 되는지 외우지 않고 이해만 해야 되는지 몰라. 그래서 공부의 방향을 못 잡아서 그냥 책 몇 번 읽고 갔다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런 방법을 제시해 드리는 거예요. 즉, 요 부분은 공부하자. 됐죠? 그죠? 그러니까 범위를 정해드리겠다 이거야. 요 부분은 공부하자. 두 번째, 요거는 외워야 된다. 요건 외우지 않아도 된다. 이건 진짜 많이 나오니까 외워버리자. 요런 식으로 여러분들한테 길을 제시해드리겠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그 길을 제시할 때 그 학문적인 배경 따위는 버리고 외우자, 외우지 말자, 이거 중요하다, 안 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좀 가지를 쳐드리고 여러분들이 똑바로 나가서 합격까지 가르는 제일 빠른 방법을 알려드리는 게 바로 이 강좌의 목적이고 특징입니다. 이해되셨죠? 예, OT 들으셨던 분은 이제 저 인간이 그때 했던 얘기가 그런 얘기구나라는 거 아실 거예요. 자, 특히 이제 이 책은요. 핵심 포인트라는 책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게 협회 교재가 책이 많습니다. 그쵸?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할 분량이 너무 많아. 그래서 이거를 그렇다고 이제 문제집만 딱 하자니 이 문제집 있는 거 아시죠? 제가 쓴 이 파생상품 천재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문제집을 딱 사서 그 문제만 풀자니 내용을 하나도 몰라서 못 풀겠어. 자, 그러면은 기본서와 문제집을 한번 합쳐보자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기본서에 있는 기본적인 내용들과 기본적인 문제들을 먼저 쫙 설명을 하고 그거와 연관된 실전 문제를 넣어서 이 부분에 대해 이 파생상품에 대한 공부가 전혀 안 돼 있는 그런 수험생일지라도 기본적인 내용과 실전 문제를 한꺼번에 내용과 문제를 한꺼번에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강좌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 출발한 강좌가 바로 이 핵심 포인트라는 강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오늘 1강을 딱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이 강좌에는요. 기본적인 내용 설명과 기본 문제와 실전 문제가 모두 하나로 쫙 붙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책을 원래 이제 기획할 때 좀 그래서 올인원이다. 네? 올인원이다. 한 방에 다 끝낸다. 모든 걸 한 방에 다 끝낸다. 이렇게 해서 제출을 했는데 뭐 이름이 그지 같은지 핵심 포인트라는 이름으로 바뀐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된 거니까 핵심적인 것만 포인트를 딱딱 찝는다. 이런 생각으로 하시면 됩니다. 예. 자, 뭐 너무 장황한데요.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 볼게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 조금 한 5분만 들으시면 이 책을 이렇게 진행이 되는구나 아실 거예요. 그래서 혹시 OT 보고도 그 다음에 지금 이 1강을 보면서도 이거 들을까 말까 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5분만 더 들어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강좌를 듣고 합격할 수 있는지 없는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가볼까요? 좋아요. 갈게요. 파생상품의 1장은요, 1과목은요, 선물, 옵션,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1과목, 자, 시작을 선물과 옵션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1장은 선물입니다. 자, 그럼 선물이라는 건 뭘 말하냐면요. 보세요. 이게 그래서 기존 문제집 강좌하고 틀린 거예요. 기존 문제집 강좌 1번, 선물에 의, 이렇게 되죠. 우리 설명이 들어간다고, 설명이. 보세요. 자, 선물이라는 것은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일정 기간 후, 이게 중요하거든. 지금 당장 거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 1년 뒤에 돼지고기 가격이 얼마가 되든 간에 그 돼지고기 1kg을 나한테 5,000원에 줘. 이런 식으로. 5,000원 너무 싼데? 자, 일정 기간 후 거래 대상물과 대금을 교환하는 매매 예약 거래의 일종으로서 매매 체결과 동시에 상품의 인도와 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현물 거래에 대응하는 거래이다. 요거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 예약 거래 예를 들면 보세요. 자, 아이폰 5가 나왔어요. 아이폰 5가 나와서 내가 지금 가서 자, 여기 90만 원 있습니다. 아이폰 5 주세요. 그럼 그거는 현물 거래예요. 그런데 예약 거래라는 건 아이폰 6 아직 나오지도 않았잖아. 아이폰 6가 내년에 나온다. 그럼 아이폰 6가 내년에 나오게 되면은 나는 그때 아이폰 6를 살 건데 그때 그 가격을 환율과 무관하게 아이폰 6를 무조건 90만 원에 주세요라고 거래를 계약을 했다면 그게 선물 거래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선물과 현물의 차이는 바로 이거예요. 지금 당장 계약 체결과 상품의 인도 대금 결제가 동시에 이루어지면 현물 거래. 계약은 지금, now. 그 다음에 물건 주고받고 돈 주고받는 건 미래.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선물 거래라 한다 이거예요. 이러한 선물 거래는요, 그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기본적으로 제한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금 뭐도 하고 있냐면요, 통화. 예, 달러하고 뭐 원화 바꾸는 것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금리도 할 수 있고, 이자율도 할 수 있고요. 심지어 요즘에 이제 상품 선물이라고 해서 금, 돼지고기, 원유, 에너지, 뭐 등등을 모두 지금 이렇게 선물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우리 이제 파생상품 투자 상담사에서 제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은 주식 관련 선물이 되겠는데요. 이 주식 관련 선물의 거래는요, 그게 4가지가 있어요. 우선 투기 거래. 싸게 샀다가, 내가 싸게 샀다가 비싸게 파는 거예요. 싸게 샀다가 비싸게 파는 거. 1,000원에 샀다가 2,000원에 파는 거. 그게 투기 거래예요. 해지 거래라는 거는요, 이 주가지수 선물이라는 게 주식을 가지고 주가지수라는 추상적인 걸 가지고 선물을 만든 거기 때문에 주식이 가는 방향과 주가지수 선물이 가는 방향이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코스피가 종합주가지수가 오르면 코스피 선물도 같이 올라요. 똑같이 움직여요. 똑같이. 근데 보세요. 삼성전자를 내가 살 수는 있지만 팔 수는 없죠. 무슨 말이냐면요. 삼성전자가 지금 140, 150 막 치고 올라가는데 그럼 삼성전자가 앞으로 200만 원이 될 것 같다면 내가 지금 사놔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자, 사놔야 되는데 만약에 내가 삼성전자가 100만 원 이하로 떨어질 것 같다면 삼성전자를 팔아야 되는데 삼성전자가 없는 상태에서 팔 수는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삼성전자가 없는데 파는 걸 공매도라고 하는데 우리 교과서에는 공매도가 굉장히 뻔뻔스럽게 들어가 있지만 실제로 공매도는 불가능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예, 공매도 해주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식을 빌려주는 데가 없어 공매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럼 그 대신에 어떻게 하면 되냐면 주가지수 선물이라는 걸 매도를 치면 돼요.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삼성전자 주가가 떨어질 걸 대비해서 삼성전자 선물이든지 아니면 주가지수 선물을 매도를 해놓으면 돼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혹시 이렇게 떨어지더라도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선물 매도는 주가가 하락하면 오히려 이득을 보니까 여기에서 손해본 만큼을 여기에서 메꿀 수가 있다고요. 이렇게 어느 한쪽에서 손해보는 거 반대 포지션 한쪽은 매수하고 한쪽은 매도해서 그 반대 포지션을 보유해서 내가 한쪽의 손해를 한쪽이 메꿀 수 있게 만드는 거 그걸 우리가 해지 거래라고 해요. 그래서 해지 거래는 반대로 매매라는 거예요. 반대로.